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12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EPL은 마지막 라운드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수가 지금 12경기로 좀 많기 때문에 한 경기당 1분만 잡아도 12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가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경기고요. 광주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 수원삼성이 정배당을 받았죠.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변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펠리페가 지금 중국 이적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출전 여부가 확실하게 출전을 할지 안 할지가 좀 애매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강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이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기에는 손삼성의 경기력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변이라면 무승부에 좀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삼성은 지쳐있는 좀 그런 모습들이 주중 경기 때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 수원 삼성도 많은 득점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역시 뭐 펠리페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전력을 다할지 아니면 좀 마음이 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언더 쪽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대 전북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야 될지. 일단은 전북이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라는 팀이 3연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의 승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승부와 패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대구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긴 하지만 전북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전북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북이 대구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연패가 끊기고 오히려 분위기 반전으로 승리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인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는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뭐 한 골 정도는 득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 상대로 강했었던 이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의외로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도 좀 수비진의 주력 때문에 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대구의 역습이 좋은 팀이고 그리고 전북의 공격도 사실 좋은 굉장히 스쿼드가 좋죠. 그래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대구도 득점이 가능하고 대파기에서의 대구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북이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구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강원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원의 배당도 좀 높은 상황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강원의 이 팀 스타일상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주영도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 지금 강원의 부상자들이 좀 있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임채민과 고무열 그리고 뭐 그 조재환 이렇게 좀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강원의 공간과 그리고 중원 싸움을 생각해 봤을 때 서울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일단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강원은 주축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서울도 박주영이 복귀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전방에서의 무게감이 지금 박주영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핸디캡 패배, 서울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EPL 경기고요. 아스날 대 브라이튼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스날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는 경기고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컨퍼런스 리그까지는 도전을 해볼 만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 상대로 강하지 않았었던 그런 아스날의 모습, 그리고 브라이튼이 압박이 좋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 압박에서 고전하는 그 후방 빌드업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가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 역배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역배로 언더를 가져가는 부분은 아스날이 이 브라이튼의 그 압박에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아스날의 공격이 쉽게 풀어나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도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핸디캡 패배, 브라이튼의 프랜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첼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뭐 설명 없이 동기부여가 높은 첼시의 승, 아스톤 빌라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빌라가 사실 수비적으로도 공간이 좀 많은 팀이라서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첼시가 좀 큰 점수차로 이기는 대승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라의 수비가 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첼시가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의 핸디캡 패배, 첼시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사실 뭐 승무패 쪽에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풀럼이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 이런 배당적과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풀럼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좀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이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풀럼의 결정력, 그리고 뉴캐슬도 사실 결정력이 뭐 엄청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전방에서 조엘링톤이나 막시맹, 뭐 이런 알미론 이런 선수들을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번 시즌 유난히 좀 결정력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 점수가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럼의 핸디캡 무승부로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별다른 설명 없이 리즈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스트브로미치가 압박이 좀 들어오면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미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즈 같은 경우에 압박도 좋고, 그리고 이 웨스트브로미치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침투에도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리즈가 마지막 홈경기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이라서 3.5점이라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점이었다면 아마도 오버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리즈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가 무리하지 않을 거고, 리즈도 물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득점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즈가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리즈가 좀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점 차의 승을 바라보고 리즈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레스터가 정배당을 받았죠. 정배당을 받았고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레스터는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까지 조금 노리려면 일단 뭐 유럽 대항전이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지금 토트넘의 케인 선수가 이적설이 좀 계속 나오면서 내부적인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적설 나오자마자 이제 빌라에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동기부여가 큰 레스터라면 지금 상황에서 경기력도 그렇고 현재 내부적인 분위기까지 봤을 때는 레스터가 이기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레스터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스터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토트넘 역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는 사실 의미가 없는 두 팀의 승점이기 때문에 승패 방향일 거고, 두 팀 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도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레스터의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레스터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일단 뭐 이 경기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엔 3.5점이 기준인데 저는 언더 쪽으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2.5점이 기준점이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더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리버풀이 사실 뭐 공간이 없을 때 그렇게 잘하는 팀은 이번 시즌 좀 그런 부분들이 고전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도 리버풀이 2점차 이상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점을 하게 되면 라인을 좀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리버풀이 그래도 2점차 이상은 그래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리버풀의 마인승을,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일단 맨시티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이 조금 높죠. 일단 맨시티는 동기부여가 없고, 에버튼은 지금 유로파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까지 해서 좀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경기력은 맨체스터 시티고, 맨시티가 주중 경기 때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연패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승무 사이드, 맨시티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이 경기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에버튼의 동기부여, 그리고 맨시티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맨시티도 대충 할 팀은 아니고 에버튼도 이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핸디캡 패배, 에버튼의 풀앤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시필드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일단 뭐 정배당을 벌리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죠.
일단 뭐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셰필드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리의 경기력도 최근에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셰필드가 부상자들도 많고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벌리 역시 뭐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팀 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승부로 좀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일단은 언더가 역배인데도 불구하고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지루한 경기가 될 것 같고 0대0 생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셰필드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일단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고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좀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경기긴 한데 일단 뭐 이변을 가져가기에는 사우스햄튼의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웨스트햄은 동기부여가 큰 상황,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냥 웨스트햄의 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격에서도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사우스햄튼이 대충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우스햄튼도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웨스트햄도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1점 차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무리했다가 무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점수를 지키고자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점 차 리드, 1점 차의 승리를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경기에 대해서 모두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광주의 언더, 2번은 대구의 패배, 3번은 강원의 핸디캡 패배, 4번은 아스날의 핸디캡 패배, 5번은 아스톤빌라의 패배, 6번은 풀럼의 언더, 7번은 리즈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8번은 레스터의 오버, 9번은 리버풀의 승, 10번은 맨시티의 오버, 11번은 셰필드의 핸디캡 승리, 마지막 12번은 웨스트햄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멤버십은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주의 언더, 두 번째는 아스톤빌라의 오버, 세 번째는 리버풀의 언더, 이렇게 조합으로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좌측 배트맨에선 4.2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우측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5.17배당으로 이벤트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1배당이 높은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 공유를 모두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주중에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